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산에를 갔었는데요. 춘난 산행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꽃을 찾으러 갔었죠. 그때 황화가 좀 나오던 곳을 갔었는데 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화통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에서 하고 똑같이 이제 보이는데요. 어, 황화, 개나리 새끼 황화와 유채 새끼 황화, 화통 씌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하지 않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피운 꽃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바로 이 앞에 두 품종이 그 품종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개나리 새끼,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유채 새끼 두 가지 품종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건 좌측에 있는 개나리 새끼나 우측에 있는 어, 유채 새끼 두 가지 품종, 제가 따로 부르는 이유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발색 방법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화색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좌측에는 발색 과정에 빛을 많이 줘야지만이, 너무 많이 주면 또 홀랑 타고요. 적당히 주는데 빛을 주었을 때 훨씬 화색 농도를 더 늘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타는 품종은 화통을 어쩔 수 없이 씌우되 유채 새끼는 수태만으로 피웠을 때가 훨씬 보기가 좋더라. 그리고 빛을 많이 주면 엽록소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란색도 분해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봉심에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산에서 보면요, 개화했다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제가 황화를 굉장히 많이 산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자생지가 쉽게 얘기하면은 황화가 유채 새끼나 개나리 새끼가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보령소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서천, 그리고 이 태안에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진짜 도저히 지금은 전설이 돼 버렸는데요. 상상을 못할 만큼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난초 아예 없더라고. 심지어는 저한테 황화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자생지에서 직접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실물을 익히고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정말 저는 진짜 만날 줄 알았거든요. 이태 동안 다니면, 최근에 작년에 제 친구가 배운 지 한 달 만에 이 개나리 유채 새끼를 산채를 했어요. 그 보여드렸죠. 저 맥강인가에 그 있을 겁니다. 아, 타가지고 있는 모습. 그 친구는 탄 모습을 보고 산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화판이 타는 것을 보이면 그거는 황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산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제 산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초보자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은 엽록소가 어느 정도 있지요. 저도 이제 엽록소가 조금씩 조금씩 벗겨진 상태입니다. 완전히 벗겨지진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이대로 남아요. 이대로 남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빠져서 끝에만 있긴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는 전시 기간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화통을 씌우거나 수태를 씌워서 미리 발색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아예 노란색이 녹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벗겨지는데 그 속도가 늦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중국 춘난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중국 춘난이 황화가 되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난초를 유심히 봤습니다. 중국 춘난 역시 두판난 계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나리 새끼하고 유채 새끼가 있었습니다, 따로.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유채 새끼는 우리 거하고 거의 유사한 색상을 갖고 있었는데 개나리 새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진했어요, 우리 거보다. 그래서 노란색 범위를 약 벗어났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농도가 짙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예. 그게 제가 피었으면 저도 한 품종 있어요.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꽃이 맺지를 않아 가지고 보여드리지는 제가 이제 못하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유채색 먼저 볼까요? 유채색이 자연에서 지금 상태는 보면은 끝에 녹이 있죠. 그리고 기부에 녹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끝에 녹이 있고 기부 쪽에 녹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우리 그 끼죽음처럼 황색이 들어있는데 감지가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황색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가 노란색을 보려고 하니까 더 찾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뭐 10년이 지나도 그걸 깨우치지를 못한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좀 원천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미술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80년대까지 오는 데는 거의 강압적 교육이 그 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은사님들이 그런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권위적이다 보니까 그것도 몰라 이런 식이었죠.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당시에는 미술교육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초등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은 교대를 나오시거나 양성소를 걸쳐서, 왜 그러냐면 교사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미술교육을 정확히 받고 나오시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도할 때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색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면은요, 대략 한 40대까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40대서부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이 빨리 배웁니다. 훨씬. 그만큼, 우리 그 어렸을 때 성장기 때 그 교육 체계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하다 살짝 벗어났는데요. 요 유채 새끼는 봉심에서 많이 표가 납니다. 부판보다 봉심의 색상이요, 약간 연해요. 요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야, 거기도 거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자, 그리고 자, 이거를 꽃을 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정확히 그 특징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이게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계속 그러는데, 자, 잡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그 색상이 많이 표가 나죠. 자, 노란색이 지금쯤은 비치기 시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자, 여기는 부판이 감싸던 부분입니다. 감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색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유채 색계가 훨씬 더 빨리 엽록소를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고, 봉심을 보면요, 봉심이 색상이 조금 연하죠. 예,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쉽습니다. 지금은 색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쯤 산에 가셔서 이 유채 새끼를 만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관심만 있다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미술 지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 눈이요, 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녹이나 색약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구분이 약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색으로 보지 말고 명도와 채도 차이로 보면은 구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대학 입시를 지도할 때 그걸 활용해서 많이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에
외국은 색약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봤었어요. 지금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 개나리 새끼입니다. 이 개나리 새끼는 지금 보면은 그 차이가 거의 없죠. 엽록소가 전체적으로 곱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놓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찾을 만해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시면, 자, 이것도 역시 같은 과정을 걸치죠. 하고 요 끝에 보면은 엽록소가 있고 아래도 살짝 있는데 이 유채 새끼보다 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개나리 새끼는 기부 가까이 색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부분이 기부 쪽에 녹이 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거나 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심의 색과 주 부판의 색이 같아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묻혀 있으면 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요. 제가 여기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황금이라는 품종입니다. 자, 이게 그늘이 있어야 쉬울 텐데요. 보이시나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개나리 새끼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뒤로 제껴졌는데요. 구분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예. 자, 어느 특정 부분에 기부 쪽 부분은 노란색이 감지되기는 하고, 제가 가장자리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형태. 그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쉽고요.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나리 새끼를 자꾸 피워보시면 일반 민춘란과 이 개나리 화색의 난초와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쉽게 하면은 글로써 표현하고 말로써 표현하려고 제가 전에 그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초창기입니다. 90년대 형광색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민춘란이 녹색은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탁한, 그리고 눅눅이 죽은 녹색이 자꾸 감지가 됩니다. 반면에 황화는 빛을 받은 쪽에서 녹색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광색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요즘은 뭐 쓰진 않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지를 갖고 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노란색 표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표지가 있는데요. 이건 좀 바랬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 표지가 있죠. 이 색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건 얼비쳐가지고 노란색 표지를 갖다 대보면요, 유사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색 표지 중에 옐로우라고 되어 있는 표지가 있을 겁니다. 그 우리가 진성이 아닌 가성으로 펴져 있는, 우리 묻혀 있다 나와도 노란색이 나오죠. 원래 춘난 꽃에는 카로티노이드가 결정체로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상태 있을 때 그게 엽록소가 강제로 벗겨질 때 그 색상이 드러나는데, 그 엽록소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눅눅히 죽어 있는 탁해 보이는 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으로 보시면 일종의 학습입니다. 예, 눈에서 기억을 해요. 눈에서 기억은 아니겠죠. 머리에서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참 말로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들으시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꽃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지금 시기 한참 개화했을 때 두 그 황화가 이제 개나리 새끼와 유채 새끼 황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여태까지 꽃을 자르지 않고 이대로 두었다가 지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산에 가셔서 꼭 한번 성공해 보세요. 이게 참 그 희열이 있습니다. 아, 이걸 찾을 수 있구나. 보통 에란인들이 그 아주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죠. 황화가 정말 어렵다. 그거는 개통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한번 가서 요런 계통의 색화가 황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놨으니까요. 문자로 사진을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보내시면 제가 사진상 가능한 데까지 구분해서 여러분께 그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화 꼭 성공하실 바라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